훨 낫죠. 계산하는 건 안 나오니까. 보기엔 더 어려워 보이는데.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냥 이해만 하면 돼. 그럼 이해를 하고 나서 시험은 이제 직접 보기 전에는 완벽한 이해에 완벽한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는 절대 안 나와. 그죠? 얘와 얘를 적절하게 믹스를 해갖고 꼬아서 문제를 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원자 반지름이래. 자, 준이 보고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라고는 하네요. 그거 어떻게 측정해? 그죠? 그냥 원자 반지름을 네가 비교는 해줄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만 적어 드릴게요. 자, 1순위입니다. 1순위. 누구보다 순위권에서 5의 2에 있는 1순위 영향 요인은요.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지만 전자 껍질수예요. 누구라고요? 주기죠, 주기. 그죠? 아니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준이 반팔 하나 입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옷을 더 입으면 네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 더 입으면 패딩 5개 입으면 난리 나겠죠. 그거야. 전자 껍질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그러니까 전자 껍질 수가 1순인데 이 친구가 많을수록 원자 반지름은 뭐 한다? 증가해요. 이렇게 1순위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순위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유효 핵전화라고 표현을 해줘요. 뭐라고 한다고? 얘가 이제 조금 말이 어려워. 유효 핵전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학에서도 유효값이다라고 해갖고 배웠거든. 근데 너 들어본 적 없지? 없죠. 그러니까 유효라는 말을 안 써. 그러니까 참 실제 핵전화. 국어가 딸려서. 이따가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유효 핵전화라는 게 있고 이 친구가 작을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3순위는 잘 안 써주기는 하지만 굳이 쓴다면 전자 간의 반발력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전자 반발력이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1순위를 주영자 수라고 해야 돼요? 그럼요. 껍질마다 주영자 수가 틀리니까.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내가 비교해야겠다 그러면 무조건 전자 껍질 수 먼저 비교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같다라고 친다면 누굴 비교하면 되고? 유핵전화를 비교하면 돼요. 거기 내에서 이것까지 이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얘가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1순위, 2순위만 봐도 너는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만 기억해 두면 돼. 오케이? 그러면 전자 껍질 수는 알겠어. 전자 간의 반발력도 알겠어. 무슨 말인지. 유핵전화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잖아. 물론 선행을 했으면 들어봤을 수도 있겠죠. 그죠? 들어봤잖아. 기억나요? 저 여기까지 안 했는데요. 지금 와갖고 발뺌 하는 거예요? 선행 안 들었어요? 화원? 안 들었어요. 저 그래요? 왜 안 들었어요? 1탄원에 매여 있는. 1단원에만 계속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유핵전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유핵전화를 보다는 핵전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뭐에 대해서?
핵전화. 핵전화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양성자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양성자 하나당 전화량이 동일하잖아. 네. 그럼 걔네가 많으면 많을수록 핵의 전화량이 커진다. 커지겠지. 그러니까 핵전화가 양성자 수하고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핵이 이게 핵이야. 핵이 있고 바깥쪽에 누가 돌아다녀요? 전자. 전자가 돌아다녀요. 전자. 그럼 핵은 무슨 전화를 띄워? 플러스. 플러스 전화를 띄워. 전자는 무슨 전화를 띄워? 마이너스 전화를 띄워. 그럼 핵하고 전자 사이에 뭐가 작용할까? 인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쵸? 응. 전자의 전화량도 정해져 있죠. 맞지? 모든 전자는 똑같은 전화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원자 번호에 따라서 핵의 전화량은 어때요? 핵이 달라요. 다르죠. 그 인력이 세면 어떨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 많이 잡아당기겠네. 인력이 약하면 별로 못 뛰게. 적게 잡아당기겠네. 그러면 인력이 세면 셀수록 바짝 잡아당기니까 크기가 어떻다? 크다. 아 작다. 연결돼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요 인력의 크기하고 반지름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친구가 증가할수록 원자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잘 뭐한다? 당긴다. 그럼 결론적으로 크기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네. 이 크기가 결국 원자 반지름이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핵의 전하량이 어떨수록 핵이 클수록. 클수록 인력이 세게 작용하겠죠. 그쵸? 그럼 얘가 클수록 인력이 세게 작용하니까 원자과 전자를 잘 당기게 되는 거고 전체적인 크기는 감소를 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유효라는 말을 없앤 상태에서 핵 전하가 작을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해요는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맞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냥 핵 전하가 아니라 뭐라고 적혀 있어? 유효라는 말이 적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알짜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하나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영향을 주더라라는 거야. 됐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쪽에도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원자 핵이 있어요. 무슨 전하를 띄어요? 플러스 전하를 띄어요. 안쪽에도 전자가 돌아다니고 바깥쪽에도 전자가 돌아다니고 얘는 이주기다라고 치자고. 그럼 여기도 전자가 있겠죠. 네. 같은 주기에도 전자가 있을 수 있겠죠. 안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있을까요? 전자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얘네들 사이에 뭐가 작용을 해요? 인력. 정정기적 인력이 작용해요. 정정기적 인력이 작용하니까 정정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니까 얘를 이제 바짝 잡아당기면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바짝 잡아당기면 얘네들이 크기가 점점 작아질 거야. 맞죠? 그러면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주기니까 뭐 산소라고 치자. 그러니까 플러스 8이다라고 치자고. 네. 그러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플러스 8에 해당되는 값으로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값에 비해서 훨씬 더 적게 측정이 되더라 이거지. 뭐 때문이냐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하고 요 바깥쪽에 있는 전자하고 얘네들 사이에는 뭐가 작용하죠? 인력. 반발력이 생긴단 말이야. 그죠? 얘네들도 이렇게 뭐가 작용하죠? 반발력. 반발력이 생긴다고. 그럼 인력에 대해서 반발력은 반대쪽이잖아. 그죠? 그냥 그래서 일반적인 핵전화로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반발력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또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 사이에서도 얘하고 얘 사이에 둘 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반발력이 생기겠죠. 이렇게 안 생겨요? 요렇게도 생기겠죠.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럼 얘네들 합성 구하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인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핵전화로 가면 안 된다 이거지. 얘네들을 고려해 준 상태의 핵전화 값으로 가야 된다 이거지. 그걸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 거야. 이제 유효라는 말이 대충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 얘네들 전자,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한 반발력과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에 의한 반발력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가리움 효과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무슨 효과라고 한다고? 가리움. 가리움 효과라고 표현을 해줘. 약간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갖고 너 보니까 네 뒤에 있는 애가 보여 안 보여? 가려졌잖아, 너 때문에. 그런 효과다 이거지. 가림 효과. 가림 효과, 가리움 효과, 뭐 이렇게 긁어준다 이런 게 아니라, 가려워 이게 아니라, 가렸다 이거지, 가렸다. 그래서 가리움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봤을 때 안쪽 껍질 전자에 의한 가리움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껍질 전자들 사이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크기는 안쪽 껍질에 의한 전자의 반발력, 가리움 효과가 훨씬 더 커요. 됐나요? 그러면 유효핵전화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핵전화에 해당되는 값에서 무슨 효과를 빼준 거? 가리움 효과. 가리움 효과를 빼준 값에 해당되는 거를 유효핵전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 네. 그러면 그 값을 구하세요라고 나오겠어?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유핵전화가 얘에서 얘 효과를 빼준 값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라는 것만 기억해 두면 돼. 그 다음에 뒤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 중에서는 유핵전화는 그냥 뭐에 비례해? 양전자 수. 양성자 수에 비례해.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갔죠? 네.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크면 유핵전화가 어떻게 돼? 완전 같이 커져. 같이 커지니까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돼? 작아져. 줄어들어.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된다는 얘기지. 연결돼요? 책에는 가려막기 효과라고 나와 있죠. 뭐 가려움 효과, 가려막기 효과, 뭐 적절하게 책에 나온 대로 이제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유핵전화도 마찬가지 주기성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겠죠. 그쵸? 어떤 주기성이 나타날까? 주기율표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쳤을 때. 아래로 내려갈수록 양성자수가 증가하죠? 원자번호 증가하죠? 네. 원자번호 증가하니까 유핵전화 증가하겠죠? 네. 그냥 그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핵전화 커지죠? 그냥 양전자 수를 비례하는 거예요. 그 아래로 내려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핵전화는 뭐하는 형상을 갖고 있다? 커지는 커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크기는 작아지고. 그럼 원자보다 클수록 크기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거 이제 볼 거지. 보자고. 이제 원자 반지름이 제대로 돼.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주기율표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쳤을 때 아래로 내려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끝이야. 끝이에요? 되게 허무하죠? 네.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지. 자, 같은 주기에서 이게 같은 주기가 되는 거죠. 네. 원자 번호가 어떨수록? 원자번호가 작을수록. 작을수록 크기가 커지는 경향이 있죠. 네. 자, 같은 주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써볼까? 같은 주기에서 참나.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은 뭐 한다? 감소한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 자, 같은 주기니까 1순위인 전자 껍질은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1순위는 영향을 주지 않아. 그쵸? 네. 그러면 바로 2순위로 넘어가면 돼, 안 돼? 되겠죠. 자, 2순위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누구도 커져요? 유효핵 전하도 커지게 되죠? 유핵 전하가 커지니까 정전기제 인력이 점점 세지게 되는 꼴이지? 그러니까 바짝 잡아당기겠죠. 크기는 작아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결론이 내는 거라고. 이유까지 네가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고. 이해가요?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하나 봤으니까 뭐에서 또 볼까? 같은 쪽. 그렇지. 같은 족에서. 같은 족에서 이거 그대로 가자고. 누가 커질수록? 원자 번호가 뭐 할수록? 증가할수록. 반지름은 어떻게 되나요? 같이 증가해요. 네. 이유가 뭐냐 이거지. 양성수가 더 크니까. 그렇지. 아니죠. 이게 1순위의 설명이 되는 거야. 1순위의 설명이 되는 거야.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내려온다는 얘기잖아. 아, 시간 그렇지. 전자 껍질 수가 뭐 하는 거야? 증가한다. 그렇지.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아무래도 껍질이 늘어났으니까 반지름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쌤, 이순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오히려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꼴이 되죠? 작아지는 거. 작아지는 만드는 거잖아. 네. 근데 쌤이 순위를 정한 이유가 뭐겠어? 1순위. 그렇지. 2순위보다는 1순위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거지. 응. 그래서 얘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2순위는 1순위를 비교했을 때 똑같으면 2순위를 보는 거야. 이해가죠? 네. 그럼 1순위에서 맞다면 2순위, 3순위 따질 것도 없이. 그렇죠. 그냥 1순위만 그냥 다 보시면 돼요. 응.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에 대해서 그것만 이해하시고 다른 순위에 그 맞아 떨어지는. 그렇죠. 응. 그렇게 해갖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끝내면 참 좋겠는데 넘겨봐봐. 다른 애도 나와 안 나와? 아하, 이온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해서도 볼까? 이온. 이온 반지름. 이온의 반지름에 대해서도 한번 가보자 이거지.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자, 이온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이온의 종류요? 금속. 금속. 싸울래요? 그거 원소의 종류고 이 자식아. 양이온하고 음이온일 거 아니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하나는 양이온, 하나는 음이온이잖아. 그럼 첫 번째 양이온. 자, 양이온이 되려면 원래는 원자였었겠죠. 네. 원래는 원자였는데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는 원자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 내놓거나 또는 두 개 이상 내놓으면서 뭐가 되는 거야? 양이온. 양이온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그러면 요 원자 크기랑 양이온 크기랑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그쵸? 원자 크기가 이만할 때 양이온의 크기는 요만해져요. 전자를 잃어서요. 원자에서 양이온이 될 때 크기가 뭐한다? 감속. 감소한다 이거지. 그럼 그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가 다 제로 설명이 되는 거야. 근데 대소관계만 따지면 되네요. 응? 근데 그냥 네가 이해만 하면 돼. 네. 나트륨이라고 칩시다.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고서 뭐 합니까? 플러스 1. Na 플러스가 되죠. 그렇죠? 전화량 일자리가 된단 말이야.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이야? 11번. 11번은 안쪽에 몇 개? 2개. 그 다음 몇 개? 안쪽 8개. 그 다음 몇 개? 1개. 1개.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근데 얘는 원자번호 11번은 똑같잖아. 근데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가 빠졌겠지. 그러면 얘는 안쪽에 몇 개? 2개. 바깥쪽에 몇 개? 6개. 8개. 6개. 그쵸? 껍질 수가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크기가 줄어들겠죠. 얘도 저걸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거지. 전자 1순위. 그치?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전자 껍질 수가 뭐 했어요? 감속. 감소해서 크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2번 무슨 이온? 음이온.
얘도 마찬가지로 원자였는데 음이온이니까 이제 얘는 누구와 결합을 해서? 전자와 결합을 해서 뭐가 되는 거야? 음이요.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럼 네가 예상을 해봐. 더 커질까? 더 작아질까?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껍질을 아, 얘가 작아졌으니까? 그럼 얘는 커지겠네요? 전자를 얻어서 전자를 얻어서 껍질수가 증가하는. 증가해서. 그래서 틀린다고요. 아, 네. 아니요? 얘는요, 요랬는데, 얘가 이렇게 돼요. 커지는 거 맞아. 그거까진 맞아. 크기가 뭐 한다? 증가. 증가한다. 요까지는 맞아. 네. 그럼 예를 들어보자고. 플로린이라고 치자. 네. 플로린의 원자번호 몇 번? 9번. 9번에다가 전자 하나랑 결합을 해서 뭐가 되느냐? 네. F-가 되겠죠. 그쵸? 네. 그럼 얘 지금 전자가 9개잖아. 네. 안쪽에 몇 개? 2개. 그 다음 몇 개? 7개. 7개. 이렇게 되는 거지. 전자 하나 결합한다고 껍질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럼 봐봐. 껍질수 동일하지 않아? 동일하죠? 유액전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그럼 이제 3순위 가야지. 바깥쪽에 전자가 7개 있었는데 이게 몇 개 된 거야? 한 개 더 증가. 한 개가 더 됐으니까 8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지네지사의 반발력이 어떻게 되겠어? 커져요. 커지겠죠. 그러면 얘도 어차피 유액전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 지네들끼리의 반발력이 뭐 했다고? 증가.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가리움 효과 또는 뭐라 그랬어? 가림 효과. 가려 막기 효과. 가려 막기 효과가 더 커진 거야. 그럼 가려 막기 효과가 더 커졌으니까 유액전하는 줄어드는 꼴이 되는 거지. 아, 예. 그럼 유액전하가 줄어들었으니까 크기는 작아져요. 아, 크기 작아지니까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아예 그냥 3순위를 넣어버리자 이거지. 근데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 3순위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럼요. 2순위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고 3순위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3순위를 설명하면 전자가 더 늘어나서 지네끼리 반발력이 세게 작용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고 2순위. 이거를 2순위로 굳이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친다면 전자 개수가 더 늘어났으니까 전자들 사이에 가리움 효과 또는 가려막기 효과가 더 증가했네요. 그럼 얘가 증가했으니까 유액 전하 값은 어떻게 됐어? 작아. 빼기니까 감소했어요. 유액 전하가 감소했으니까 크기는 거의 커지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는 갔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를 설명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이유 why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본다면 1순위 영향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면 2순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3순위가 제대로 된 영향이라고 칠 수 있겠죠. 네. 요게 주 요인이 되는 거지. 전자 간의 반발력이 세져서요. 전자수라고 해야 돼요. 전자수가 증가하면 전자수가 증가했으니까 전자들 간의 반발력이 세진 거지. 그래서 2순위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딱 끝냈으면 참 좋겠는데 또 있네요. 아쉽게도. 뭐냐면 등전자 이온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등전자예요. 무슨 뜻이야? 등. 전자가 같다. 전자수가 동일한 이온이다 라는 거지. 뭐냐면 첫 번째 2주기에서 3주기로 걸치는 애들 중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들이죠. 누가 있을까요? 2주기 플로린 그 앞에 산소 그 앞에 질소 질소 3 마이너스 산소 2 마이너스 플로린 마이너스 얘네들 다 싹 다 네온의 전자 배치 갖는다고. 3주기에 나트륨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 알루미늄 3 플러스 요런 애들이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죠. 그럼 얘 원자번호 몇 번이야? 15. 아, 여기 7번. 7번 8번. 8번 9번 11번. 11번 12번 13번. 13번 누가 제일 클까요? 이 6개 중에서 반지름, 이온 반지름
알륨이 제일 커요? 생각하세요. 왜요? 왜요? 껍질 수가 많아서. 얘네 싹 다 네온의 전자 배치 같잖아. 이온이 돼서. 껍질 수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니까 1s2, 2s2, 2p6 껍질 두 개 다 똑같다고요. 그러면 그럼 1순위 생각 안 하고 2순위 생각해야겠죠? 번호가 제일 작은 끝이 유액전화 생각해야 되는 거야. 유액전화 제일 작은 애가 크기가 제일 크다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 거지. 뭔 이해 갔죠? 그러면 2번 뭐가 있을까? 아르고 3주기에서 4주기에 걸친 누구와 전자 배치가 똑같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등전자 이온들이 있겠죠. 얘는 1s2, 2s2, 2p6에 3s2, 3p6 요렇게 전자 배치를 갖는. 그쵸? 그럼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아르고니까 그 전에 인 염소도 있고 염소 황도 있고. 보통 이제 황부터 나와요. 황.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인 인. 인은 안 나오고. 규소 염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칼륨 플러스. 칼슘 칼슘 2 플러스. 20번, 19번, 17번, 16번. 뭐 굳이 나온다면 15번도 나올 수는 있겠죠. 얘도 이렇게 되겠죠. 껍질이 껍질은 같으니까 유액전화로 비교를 해야겠죠. 그럼 양성자수가 작을수록 유액전화가 작으니까 크기는 커지겠지. 그러니까 얘가 커져서 얘도 커져요. 이러면 우리가 빨리빨리 이렇게 머리 회전이 되는데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져요.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머리 회전이 조금. 그럼 이제 그거 자체가 완벽하게 네 거가 될 수 있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3순위가 되는 거는 그 음이온밖에 없는 거죠. 음이온이 되는 형태에서. 근데 유핵전화 말고 원자 번호가 일단은 2순위를 따진다는 건 껍질이 같은 거니까 그렇죠. 같은 기계 안에서 하는 거니까 음.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부피는 커진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차피 얘가 지금 동일한 상황에서 유액전화를 비교하는 거라고 똑같게 되는 거니까. 이거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다음 시간에 하는 이온화 에너지를 네가 또 네 걸로 만들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 이온화 에너지가 원자 반지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네. 판서한 거 사진 찍어놓고 한번 책에 있는 내용하고 또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읽어보고 좀 이해하고 문제 풀어보면서 또 질문하는 관심 가질게요. 오케이?